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조선, 해운, 건설 등 이 한계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분위기인데요. 여야 각 정당도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선 상황입니다. 정면 인터뷰, 오늘은요. 구조조정이 정치권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기 전부터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오신 분입니다. 19대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20대 총선을 통해서 사선고지에 오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연결해서 구조조정을 비롯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저 정우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구조조정 뜨거운 이슈인데요. 당장 해운,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될 분위기고요. 정 의원님께서는 일찍이 이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타이밍이 지금 늦은 것 아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한계 기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네. 작년 전 그 여름 때부터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주장을 했고 실제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이것을 상시화하는 이런 법을 제가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상황을 보면은 조선이나 철강 이런 주요 한계 기업이 나타나고 있고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이 뭐 제가 핑계를 대자면 아주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이게 통과되지 못하다가 네. 작년 연말에 폐기가 됐다가 금년 3월에 또 한시법으로 살아나긴 했습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은 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3,000개 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하여튼 우리 국내 산업계는 이런 좀 법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 활동으로 조금 기업 구조조정에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점에 네.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되지만 그런데 구조조정 워낙 이 표현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과거처럼 정부가 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정부 주도적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까요? 이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율 구조조정, 네. 소위 채권단 주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업계 의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채권단일 경우에는 단기적 원금 회수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또 우리 IMF 외환 위기 때 이때를 보면은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기업이 도산 직전에 가서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든지 또 부도가 나면 빅딜 형태로 다른 기업에 매각을 시키는 이런 살리는 방식을 택했는데 네. 지금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정부와 정치권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네.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여당, 야당, 정부 지금 어찌 보면 좀 동상이몽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좀 이 구조조정이 산으로 갈 우려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만 그런 우려도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권이 경제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네. 이 구조조정 문제는 굉장한 우리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일방적으로 하고 또 이 어떤 사회적 동의가 없이 갈 때는 오히려 많은 문제를 파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새누리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발의해서 통과된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죠? 네. 좀 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이제 그 안전망도 좀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법적 기반 충분히 갖춰져 있나요? 우선 법적 기반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기초법 적용 대상 그 제한 규정을 좀 삭제해서 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이 기초법을 통해서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네. 또 채권자 범위도 모든 금융 채권자로 확대해서 채권자 간의 비협조로 인한 구조조정 이게 무산을 비협조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제도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어느 정도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급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은 대량 실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네.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진행하다가는 구조조정 효과가 반감될 수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당과 한계 기업 간의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이것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우리 사회가 뭐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서 실업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이런 요구도 했는데요. 혹시 그럼 저 새누리당 차원의 해법이 따로 있나요? 이게 이 묘수나 해법은 네. 아마 굉장히 어려운 쉽지 문제입니다만은 않군요. 네. 저는 그래도 대량 실업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파견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파견법, 이 소위 노동개혁 4법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 파견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파견법을 포함해서 노동개혁 4법의 통과가 절실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가 내놓고 3년 반째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또 규제 프리전 특별법이 조금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하여튼 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행적으로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정부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존의 노동개혁 즉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 개편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긴급하게 또 현안이 떠오른 구조조정 이것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효과가 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구조조정의 책임을 재벌 오너에게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오너가 몰래 주식을 매각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좀 모럴 해저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네. 그런 경우에 소위 지금 말씀하신 그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그 회사에 그 손해를 끼치고 또 개인적인 부를 위해서 네. 이걸 했다는 것은 그건 당연히 사회적 책임도 아마 무섭게 올 테지만 아마 법적 책임도 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 이제 국가는 상당히 좀 또 큰 재원을 아마 투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정부가 이를 위해서 추경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재원 문제 참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우리 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려면은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네. 또는 기업의 불실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또 실업급여나 교육, 재취업 확대 이런 고용 안전에 대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추경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 재정상 여유 자금이 1조 원 정도 빼기는 아하. 없고요. 네네. 또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 결국은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지금 GDP 대비 거의 40% 국가 부채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2060년 되면 GDP 대비 62.4%의 국가 채무 네. 또 더군다나 복지제도 신설이라든지 저성장 리스크가 만약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GDP 대비 막 95%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 편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 역할을 해야 될 국책은행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산업은행도 지난해 부실채권 규모만 해도 7조 3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네. 또 수출입은행도 지난해 1조 한 1천억 원 정도의 그 출자를 정부로부터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기에 지금 국책은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서 이게 걱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제가 정부로부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은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설치됐지만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금융안정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앞으로 이제 정부 보증채권 발행 그 동의안이 제출된 후에 결정될 수 있는 거지만 금융안정기금 문제도 하여튼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앞으로 여야정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원 조달 방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나라에 돈이 없다 이게 현실이라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증세 특히 기업의 법인세를 높이자 혹은 MB정부 이전으로 원복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현재의 박근혜 정부의 논조는 증세 없이 네. 그 소위 복지 정책을 하겠다 이런 논리로 지금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야당은 소위 이것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여소야대가 돼서 과연 이 문제가 이제 또 20대 국회에서 맞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정치적 합의를 봐가는 그런 형태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당내 현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네. 이 새누리당 지도부 공백 사태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야권 출신 인사나 혹은 외부 인사 영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양론이 있습니다. 네. 비대위원장 문제는 새로 5월 3일 날 뽑히는 원내대표가 네네.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인가. 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 영입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새로 뽑힌 원내대표는 소위 원내 전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개원 협상을 앞둔 이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양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거는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가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 쇄신안까지 만들어 가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은 좀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은 혹시 원내대표는 지금 어떻게 도전하시는 건가요? 저는 원내대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 국민의당 쪽에서 내년 대선 때 연립정부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새누리당을 향한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요번에 4.13 총선의 결과는 3당 체제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네. 그래서 3당 체제는 3당에 서로 협력하고 도울 건 도와가면서 해라. 소위 협치를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협치가 아니라 연립 형태로 간다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네.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직은 설익은 의견이다. 두 번째는 네. 연립정부 얘기를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38석에 가진 국민의당이 네. 이게 쉽게 대권을 쥐기는 어렵다고 본인들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안철수 대표는 꼭 요담에 나오고 싶어하는 네. 분으로 네. 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우리 정치 용어로 하면 네. 제스처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던져보는 제스처를 쓴 게 아닌가. 그렇지만 네. 저희로서는 지금 뭐 의견 통합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봅니다. YTN 보도국 안소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재 독일을 방문 중인데요. 이 메르켈 총리와 회담 뒤에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리수영 외무상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간접적으로 제안한 것을 한마디로 일축했는데요.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북한의 제안에 진정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이 진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먼저 핵무기 프로그램을 멈추고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핵실험이 계속되면서 북한의 핵 관련 기술 발전이 국제사회에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네, 이 미국 뉴욕타임스가요, 이 부자를 위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이 부에 따른 계층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실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명 레드벨벳 전략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이 VIP만을 위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미국에서 기업들이 부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례를 공항, 여객선, 놀이공원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면서 돈으로 빚어지는 새로운 카스트 제도가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3대 크루즈 선사인 노르웨이안 크루즈 라인은 내년 여름 취항할 배 안에 특별 공간을 만들어 일반 요금보다 3배를 웃도는 $10,000,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 일반 승객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또 놀이공원인 디즈니월드는 지난달부터 일반 개장 시간에 혼잡을 피해서 비싼 요금을 내고 여유를 즐기려는 특별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는 $1,800, 우리 돈 200만 원을 내면 줄을 서지 않고 출국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상위 1%가 나라 전체부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등 부가 일부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부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사회적 계층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부자를 위한 특권 문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일반인을 위한 서비스가 줄어들거나 제품 개발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본 강진 소식 알아봅니다. 이 구마모토 현의 연쇄 강진에 의한 피해액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나요? 네, 이 연쇄 강진으로 인한 도로 함몰, 뚝 붕괴 등의 토목건설 피해액이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구마모토현이나 오이타현 등 광역자치단체, 또 구마모토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총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또 구마모토와 오이타현 일대를 특별 재해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사회 기반 시설이나 농업 관련 시설 복구 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이 보조금 지급 비율이 늘어 복구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도로나 하천, 제방 등 공공토목시설의 경우 보통 때보다 80%가량, 또 농지와 농로 등 농업시설은 80%에서 90%가량 더 지원됩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14년 히로시마 대규모 산사태 피해 당시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네, 이 생명과 삶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겠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자, 다음은 이 감동적인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영국에서 주인과 헤어져 떠돌던 고양이가 6년 만에 주인과 재회했다고요? 네, 이 웨일스 남부 카티프에서 실종됐던 고양이 클로이가 최근 고양이 보호단체를 통해서 원래 주인인 리베카 리스의 품으로 6년 만에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클로이는 6년 전 동물병원으로 가던 길에 자취를 감췄는데요. 주인은 동네 곳곳에 광고를 붙이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주인은 자신의 고양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인근 할머니가 그 긴 세월 이 길 잃은 클로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몸이 쇠약해진 할머니가 클로이를 고양이 보호단체에 맡겼다가 주인을 찾게 된 겁니다. 바로 이 클로이 몸에 심어져 있었던 마이크로칩이 이 주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줬는데요. 보호소 직원이 이 칩 안에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바로 주인 리스에게 연락을 취한 겁니다. 6년 만에 주인을 만난 클로이, 주인을 알아보고 바닥을 구르고 또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네, 인간과 동물의 관계도 감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나만 모르고 지나갈 뻔한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나 빼고 다 본 뉴스. 네, YTN 뉴스 FM 김성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나 빼고 다 본 뉴스 뭔가요? 네, 이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최영일 진행자 지갑에 지금 얼마 있습니까? 오늘 월요일 네, 한 12,000원 있으려나요? 보통은 얼마 갖고 다니시나요? 보통 한 2, 3만 원 있어요. 제가 다 카드를 쓰니까. 꾸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한국은행에서 오늘 수상한데요? 2015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갑에 현금을 74,000원 그리고 아하. 신용카드를 1.8장을 넣고 다녔다고 많이 결과가 넣고 다니네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수 지급수단별 이용 비중을 살펴봤을 때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현금 사용 건수를 초월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보니까 신용카드 3장. 예, 현금은 한 3만 원 정도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조사 결과가 좀 잘 와 닿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사 결과를 좀 더 보니까 50대 이상 고령층 그리고 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 이용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밖에 좀 알아봤어요. 저희 네. 스태프들은 지갑에 얼마 갖고 다니는지. 네. 궁금하네요. 저희 이 방송 프로듀서 PD가 25,000원 지갑을 제가 직접 네, 확인했고요. 네. 엔지니어가 현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빵원이라고 지금도 아하. 밖에서 손짓을 해줬고 정말요? 작가가 네. 9,000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기사를 접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비슷하게 네. 보였어요. 뉴스 보고 주변 직원 현금 모아봤는데 6명이 13만 원 나왔다. 저희랑 좀 비슷한 것 2만 같아요. 원꼴. 그렇죠. 네. 그리고 어느 동네 가서 조사를 한 건지부터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네. 의견도 있었고 내 지갑을 열어봤는데 평균보다 7만 원이 부족하다.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평균이 7,400원인데 0이 하나 잘못 붙은 것 같다 기사에. 이런 네, 의견도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적은 비율이지만 누군가가 지갑에 현금을 몇백만 원씩 들고 다녀서 평균이 7만 4천 원이 된 것이다. 그럴 수도. 그게 나는 아니다. 뭐 이런 네.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현금을 쓰는 게 참 불편한 게요. 네. 동전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 바지 주머니에 동전이 이렇게 막 생기면 무겁고 네. 그래서 자꾸 이 플라스틱 카드에 의존하게 맞아요.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짤랑짤랑 소리도 또 이 나고요. 동전이 가끔 자판기 커피 뽑을 땐 또 꼭 필요해요. 유용하죠. 그때는 또. 네. 이 동전 사용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함께 발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금융기관, IT 업체와 공동 연구 그룹을 만들고 올해 안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동전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한은의 동전 발행 비용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네. 이런 내용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금통에 동전 모아서 바꾸러 가는 추억은 이제 없어지겠구나라는 추억. 예, 그런 의견도 있었고 자판기 커피 그리고 인형 뽑기는 뭘로 하나. 인형 뽑기가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동전이 없어지는 순간 28,600원짜리는 29,000원이 될 것이다. 물가가 네. 오르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합리적 있었고요. 의심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잘 안 쓰는 10원이나 50원짜리부터 좀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대안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동전 없는 사회. 자, 한은의 계획대로 되면 이 돼지저금통에 밥 주고 돼지배다 부르면 부모님하고 은행 가고 비상 상황에서는 또 돼지배를 살짝 갈랐다가 수술을 해야죠. 네, 다시 이제 붙여놓고 자, 이런 추억들은 없어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응답하라 돼지저금통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나 빼고 다 본 뉴스 어떤 겁니까? 네. 7월부터는 0세에서 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7시간 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따로 돈을 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이용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변화할 경우에 실수요자 위주로 어린이집 이용이 개편되면서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 정보 방침과는 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 완전 무상교육 이게 정부 방침이잖아요. 네. 이 지금 현재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사업도 지자체, 시도교육청, 정부가 서로 예산을 떠넘기면서 파행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이 0세에서 2세 영유아 무상보육도 당초 약속과는 달라지게 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 생길 수 있고요. 또 이게 과연 필요한 변화냐라는 지적이 많이 네.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7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3, 4시에 집에 가게 되는 건데 네. 그렇게 가도 뭐 특별활동 이용이랑 간식, 급식에서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종일형 아동과 비용 차이가 나질 않는다. 아하.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가서 네. 어린이집 운영만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게 여러 가정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정책에 대한 입장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도 전업주부들은 10시쯤에 아이들을 보내고 4시쯤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전업주부 가정의 아이들의 7시간 이용 제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 가정의 아이들 12시간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네.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칼퇴근하고 어린이집에를 가도 우리 애 혼자 남아있고 네. 7시 넘어서 가면 눈치 보이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맘 놓고 애를 맡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댓글이 많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자, 이번 정책에 대한 찬반보다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이 보육이나 교육 사업만큼은 이 정권이 바뀐다고 이게 상황이 들쭉날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자, 끝으로 나 빼고 다 본 뉴스 뭡니까? 네, 오늘도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자주포가 도로 옆 5m 아래로 추락해서 장병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네네.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해병대가 훈련을 위해서 자주포 18대가 이동하던 중에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한 대가 전복됐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마음 아파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부상당한 장병들의 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군 입대했다가 사고 당하는 거 보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닌 듯 가슴이 철렁하다라면서 네. 순직한 장병들의 명복을 비는 네. 그런 의견들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뉴스 FM 김성은 뉴스캐스터였습니다.